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네, 행복한 주말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테슬라 아마존과는 상황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 연준의 FOMC 미팅이 있죠? 그 미팅에 따라서 12월 달 금리 인상 수준이 나올 건데,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간밤 미국장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에서 0.9% 하락했어요. 나스닥은 0.7% 하락을 했지만 11,000선을 지켜낸 모습이고요. S&P 500도 0.73% 하락, 다우지수도 0.9% 하락하면서 최근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오늘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좀 하락으로 시작한 모습이었는데요. 개장 전에 발표가 되었던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 지수가 예상치 대비 높게 나오면서 오늘 장 하락을 좀 부추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월 대비 10월 대비로는 큰 폭으로 하락한 PPI 지수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은 좀 감소하고 있다는 게 지금 수치로 나오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온다면 충분히 CPI 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도 낮게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는데 여전히 50bp 금리 인상, 즉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빅스텝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되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이번 달 금리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 명확해진다면 중요한 거는 내년이 되겠죠? 내년에 최종 금리 수준이라든지 그 금리 인상 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힌트를 줄 건데요. 파월 연준 의장의 입이 상당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역시 CPI 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CPI 지수 발표도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안 좋았습니다. 요새 유가가 낮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도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나스닥도 0.7% 이상 빠지면서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오늘 3.23%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다른 주식들 대비 좀 더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오늘 반등이 그래도 비교적 크게 나왔다. 다른 주식들이 많이 빠지는 순간에도 3% 넘는 상승이 나왔으니까 비교적 반등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작은 박스권을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입니다. 제가 일단은 큰 박스권으로 제시해드렸던 게 1500에서 11230인데요. 지금 11,000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습이고, 다만 최근 거의 한 달간의 모습을 보니까 11,000에서 11,500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하방으로도 그게 그렇게 크게 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나스닥 차트 유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횡보 장세는 지속해서 펼쳐질 수 있으니까 좀 루즈하고 지루한 장이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편안한 마인드를 갖고 장기 투자 마인드를 좀 더 함양을 하셔가지고 끝까지 잘 버텨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하락에 영향을 미쳤던 거는 PPI 지수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저번 달 11월 달에 발표된 10월 PPI 지수는 8.1 정도로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훨씬 낮은 7.4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달 12월 9일 어제 발표된 건 7.4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내려간 수치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지난 6월 수치가 11.3% 거의 피크를 기록한 다음에 한 6개월 가까이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완연히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나마 근데 장에 어려운 점을 줬던 거는 예상보다 높다는 거죠. 예상은 7.2%였는데 7.4%가 나오면서 오늘 장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로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전월 대비 PPI 지수를 보면은 0.3% 전월 대비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른 것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예측이었던 0.2% 상승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들고 이전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연초 대비해서는 상당히 낮아진 모습이죠. 연초 대비해서 1% 넘게 전월 대비 상승할 때도 꽤 있었는데 지금 0.3%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자, 그래도 CPI 지수라든지 향후 FOMC의 금리 인상 속도가 충분히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PPI 지수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PPI 지수 상승을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전월 대비로 0.3%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서비스 물가 지수의 상승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이널 디맨드 구스라고 해서 재화죠. 뭐 음식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리고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재화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도합해서 0.1%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서비스 지수가 0.4%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의 평균값이 한 0.3 정도 나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비스가 훨씬 더 지금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다행인 점은 보시면은 여기 트랜스포테이션이나 웨어하우징 그러니까 창고라든지 운송료는 급락을 했어요. 전월 대비 0.9% 하락을 했고 다만 여기 푸드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신선 채소랑 계란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가격은 최근에 뭐 70불대까지 내려가면서 상당히 떨어졌죠. 유가가. 그래서 마이너스 3.3%를 라는 급락을 기록했지만 식품 가격이 오르면서 이것을 많이 상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문제다. 리오프닝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서비스 수요가 넘쳐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 한 6월 달을 피크로 해서 물가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연준은 이제 금융시장을 좀 더 챙기려는 듯한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은 이제 77% 확률로 빅스텝의 확률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속 70%가 넘는 확률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는 바꾸기 힘들겠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12월 14일에 있을 금리 인상은 0.5%가 거의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 주 14일에 FOMC 미팅에 50bp가 확실시되면 중요한 건 역시 미국 CPI 지수 발표라든지 연준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13일 화요일에는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는데 11월 달 수치가 나오겠죠? 자, 전월은 7.7%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지금 예측치를 갖고 있습니다. 즉 월가 예상은 7.3%인데요. 이거보다 좀 더 낮은 수치가 나온다면 아니면 7.3% 수준만 나오더라도 충분히 시장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번에 발표된 PPI 지수인데 이전 대비 거의 0.7%포인트나 하락을 했으니까 충분히 CPI 지수도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잠깐 글로벌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00일선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그 상승폭이 가파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도 좀 완화의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융정책, 통화정책 역시 좀 완화 기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홍콩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 따라가겠죠. 자, 이렇게 홍콩 증시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자, 유로스탁이라든지 독일 증시, 유럽 증시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지금은 잠깐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지만 이미 트렌드는 상방으로 모양을 튼 모습이고 다우존스가 독일이라든지 유럽 증시랑 비슷한 모습이죠. 다만 나스닥은 그에 비해 한참 아래에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고요. 다만 나스닥의 경우 최근 원래 상해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해 같은 경우도 상당히 기술주가 이제 많이 포함된 증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스닥과 어느 정도 괴리를 함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글로벌 증시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으니까 나스닥도 언젠가는 12,000선을 넘어설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로 은퇴도 꿈꾸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차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하락 추세선 상단은 오늘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했는데 약간 끝에 이제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윗꼬리를 달고 이 하단 추세선에 이제 닿은 모습이에요. 아무튼 최근의 하락은 테슬라의 펀더멘털 팁이 저는 좀 과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말에 200에서 250불 사이로 상승해서 마감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자, 올해 200불 이하에서 마감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좋은 호재 이슈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지금부터는 반등을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 이어나가셔도 될 것 같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조심해야 될 거는 역시 매크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매크로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올린 글이에요. 연준이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죠. 다음 주에 금리를 다시 올리면 경기 침체가 크게 증폭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준은 다음 주에 금리를 올릴 예정이에요. 0.25%가 될지 0.5%가 될지 0.75%가 될지 확실시는 모르지만 그래도 0.5%가 될 가능성은 높고 0.5%도 여전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크게 증폭됐다고 하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이 2024년 2분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경기 침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년 장을 좀 조심을 아직까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 곳곳에 투자를 하면서 경기 상황, 글로벌 경기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고요. 뭐 원자재부터 뭐 AI까지 안 다루고 있는 게 없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 내년에 매크로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좀 횡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계속해서 투자 기회를 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 월급이라든지 사업 소득을 통해서 신압으로 주식을 잘 모아가시면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매크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7,500불에 달하는 EV 크레딧이 미국 시장에 적용이 되면서 미국 시장 판매 성장률이 상당할 거예요. 이러면서 기가 텍사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증량에 나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톰 주, 그러니까 지금 기가 상하이 테슬라 차이나의 총 책임자죠. 그분이 지금 베를린이 아니라 기가 텍사스, 그러니까 미국에 와서 기가 텍사스의 램프업을 도울 예정에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넘쳐나는 현금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이제 바이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가 부양에 나설 수 있고요. 사이버 트럭도 내년에 나오니까 내년 정말 기대해 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안 좋은 매크로 상황에 테슬라 주가가 흐지부지하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펀더멘탈을 믿고 투자를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테슬라보다도 더 어려운 업체들은 테슬라의 경쟁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테슬라는 이미 그로스 마진 30%를 이룩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상당히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플과 아마존보다도 훨씬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경기 침체 상황에 잘 견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전기차 1등의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차 차량의 가격 결정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의 위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루시드가 자사의 차량 가격을 10% 인하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They are not long for this world. 자, 그러니까 루시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길게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경기 침체 상황에는 더 안 좋은 업체들은 뭐 2등, 3등 업체예요. 안 그래도 수익성이 안 좋은데 가격을 내리다 보면은 이제 파산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뭐 영업이익률이나 그로스 마진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격을 낮추더라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요. 그에 맞춰서 계속해서 고정비를 감소시키는 생산량의 증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도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신압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내수 차량 가격 추가적인 인하도 있었고 12월 달에 기가 상하이 생산 감소 우려도 있죠. 물론 12월 달은 중국에 신정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됐기 때문에 생산 감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잘 유지 중에 있다. 12개월 전 대비 내년 EPS 전망치는 뭐 45%나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큰 하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존과 비교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주가는 아마존과 함께 가고 있는 테슬라에 오히려 트위터와 관련된 오버행 이슈 때문에 아마존보다도 더 많이 빠진 테슬라입니다. 자, 2022년 YTD, 그러니까 2022년 현재까지 누계 수익률을 살펴보면 1월 1일 대비 테슬라는 뭐 49% 하락했다고 하면 아마존도 한 47% 가까이 하락하면서 거의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기업 펀더멘털의 변화는 상당히 사뭇 다릅니다. 보시면 이게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의 2022년 EPS는 계속해서 이 빨간색이 하락을 하고 있죠. 그에 맞춰서 이 하얀색은 주가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1년 전 대비 무려 70% 이상이라는 EPS 하락, 그러니까 순이익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반면에 테슬라는 1년 전 대비 거의 40% 이상의 EPS 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기관이 예상하는 EPS 마감 실적은 4.158불 정도가 되고요. 1년 전 2.84불을 대비 12개월 TTM 기준 지금 46% 이상 EPS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상당히 다르죠. 주가는 이렇게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얀색 선이 같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마존은 기업 가치가 이게 빨간색이 하락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그에 반면에 기업 가치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펀더멘털 차원에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마존의 이런 기업 가치 하락은 어느 정도 완숙한 이커머스 마켓에 기여한 것 같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정체 상황에 이르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물론 클라우드 시장은 다시 한번 경기가
좋아지게 된다면 기업들의 클라우드 투자들이 늘어나면서 아마존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에 더불어서 리비안의 주식가치 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에요. 하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분야의 시장 1등으로서 AI 자율주행 사업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계속해서 기업 가치가 끊임없이 늘어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 영역의 그런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테슬라가 훨씬 더 유망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열린 사고 방식으로 기업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톰주 지금 테슬라 차이나의 총책임자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분이 글로벌 CEO로 취임할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글로벌 CEO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론 머스크는 뭐 테슬라 회장 그러니까 뭐 CEO라고 전체 CEO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뭐 글로벌 CEO라는 뜻이 아마 글로벌 프레지던트 라는 역할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구조는요, 지금 스페이스X의 구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 직접적으로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비전과 계속해서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죠. 으쌰으쌰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경영은 이 그윈 샷웰이라는 여성 CEO가 직접 프레지던트 역할을 하고 있고 직접 경영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트위터,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 테슬라 뭐 엄청나게 세계적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부사장이라 해야 될까요? 프레젠트 이런 분들을 경영을 할 수 있게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나온 뉴스가 이 톰 주라는 분을 기가 텍사스에 보내서 램프업을 돕게 만들게 하고 있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기가 오스틴의 경우는 테슬라의 본사입니다. 본사에 자, 이분을 프레지던트로 보낸다는 거는 글로벌 CEO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그윈 샷웰과 같은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중국인이 테슬라의 글로벌 CEO 자리에 오른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능력 위주로 사람을 인사를 하고 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CEO 자리에서 물러나는 건 아니에요. 스페이스X에서도 CEO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입니다. 스페이스X에서 그렇게 별 역할을 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CEO 자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테슬라에서도 CEO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 톰 주라는 분께서 아마 글로벌 프레지던트 역할을 맡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 뉴스 한 가지를 전달해 드리자면 테슬라는 브랜드 글로벌 친밀도에 2위에 등극했다라고 해요. 자,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세계 최고의 브랜드 600개를 조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는 이에 그러니까 2위 자리에 올랐고요. 67.4점을 기록을 했고요. 1위는 디즈니라고 합니다. 68.1점으로 1위에 올랐고 애플은 65.3점으로 3위, 소니가 4등, 5등이 유튜브네요. 구글이 되겠죠. 벤츠는 6등에 올랐고요. 나머지 이러한 순위들이 있는데 어쨌든 5등 안에 든 자동차 카메이커는 테슬라가 유일하니까 역시 유명세를 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객이 상당히 친밀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빠르게 일일이 고객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객에게 답변을 주면서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CEO는 다른 칸메이커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뭐 제조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IT 회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CEO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렇기 때문에 세계 최고 브랜드에서 뭐 친밀도에서 2등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앞서 뭐 아마존과 비교해 봤듯이 테슬라는 정말 제갈 길을 잘 가고 있다. 착실히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뭐 트위터라든지 생산 감소 우려라든지 뭐 가격 인하 우려라든지 수요 부족 우려라든지 이런 거는 다 단기적인 그런 우려감 일 뿐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낮아서 자사주 매입 요청도 많이 받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단기 주가 부양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거는 스타링크 IPO와 관련된 코멘트, 일론 머스크의 코멘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업 공개를 한다는 건 상장을 시킨다는 건데요. 상장을 시키면은
기업 공개는 고통의 초대이다. 주식 가격은 주의를 산만하게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각종 미디어에 총알바지가 된다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개인 주주들과 미디어의 눈치를 보면서 기업을 경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원하던 방향으로 기업을 끌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어떻게든 제 갈 길 간다는 거죠. 테슬라가 2030년에 2천만 대를 만들던, 내년에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던, 2027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던, 우리는 제 갈 길 간다는 거죠. 단기 주가와 단기 퍼드에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겁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아무래도 자본 집약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 공개를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런 스타링크와 관련된 코멘트를 보더라도 정말 미디어와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착실히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키울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 초기 투자자로서 100억대 이상의 자산을 만든 제이슨 데볼트 같은 경우도 일론 머스크의 경우 장기 투자자들 상당히 존중하고 챙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분은 그러한 것을 느꼈죠. 이미 보상을 충분히 받은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이미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장기 투자 쉽지 않습니다. Not always easy예요. 하지만 인내심을 갖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캐파를 늘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비전에 동참하면서 잘 서포터해 나가면 큰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행복한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